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미국이 1.79% 정도 급락을 했죠. 오늘 새벽에 약 4시 정도 됐나요? 그때 낙폭을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14,730까지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 사고가 났죠.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그 폭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좀 있고 이것이 이제 시장을 더 주저앉게 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북한과의 문제가 상당히 좀 미묘한 상황에서 폭탄 테러가 될 수 있는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자는 막판에 더 끄집어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좀 여러 개가 있었죠. 일단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7.7이 나왔죠.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역시 3.05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 예상치 7보다도 절반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그 원자재 시장에서 금값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9%를 하락했는데 이게 33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360불 정도까지 밀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의 하향 목표치를 제시한 가격대까지 그냥 바로 밀렸죠. 그때 골드만삭스가 우리는 금을 거의 다 매도했다, 매도를 권고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1360불 정도까지 제시했고 내년도에 1270불까지 제시를 했는데 순식간에 이틀 만에 그 하락 목표치를 다 채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죠. 자, 그러한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일단 악재가 터지면 주가를 끌어내기 때문에 일단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쏙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번 주에 또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중요한 미묘한 시점에서 보스턴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는 지금 그 독일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죠. 독일의 나치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유로존을 통치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탈퇴를 원하는 나라 중에서 네덜란드가 하나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래가 네덜란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덜란드까지도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유로화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커만이라고 도이체방크 전 CEO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붕괴될 경우에는 지금 은행 동맹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화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가에 의해서 환율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20에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부채를 90%로 맞추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부채를 일본은 245%인데 90%를 어떻게 맞출까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율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환율 전쟁은 벌써 진행이 됐죠. 세계의 석학들이라든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애써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환율 전쟁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벌써 자동차 산업에서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엔화 약세로 인한 환율 전쟁이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일본의 엔화 약세를 뭐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뉴스 나온 것 중에 조지 소로스가 지금 유로화 매도에도 지금 베팅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환율 전쟁을 이용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본다면 일본 엔화가 약간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98엔이 깨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93엔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0엔대에서부터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엔화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엔화가 점점 다시 강세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어저께 견조하게 버텼죠. 어저께 아시아 시장 거의 하락하는데 우리나라만 견뎌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추경 발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약 16조에서 18조 사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같이 통화정책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현호석 장관은 그래도 총액 한도를 약간 증액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지금 기재부나 역시 정책은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애써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1월 달에 1월 3일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요. 또 3월 달에도 금리 인하, 금통위 이후부터 또 주가가 하락했죠. 이번에도 금통위 있는 날은 만기는 그때 견뎌냈지만 그 다음날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결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했지 총액 한도 증액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죠. 결국 한국은행에서 뭔가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시장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에서는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스턴의 폭발 사고 이게 미묘한 파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9.11 테러 때도 그 테러 하나 가지고 이라크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문제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미묘한 상황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터져서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고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좀 불안한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죠. 글로벌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환율을 보면 엔달러 보시면 일단 5일선 밑으로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97엔대까지, 97엔 97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61선인 95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뭐 110엔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10엔까지 가려면 연말 정도 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 이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뚫어버리지 않는다면 기회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자, 미국장입니다.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죠. 참 미묘한 시점에서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일봉상으로는 일단 기준선 값인 14,608을 소폭 붕괴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밤이죠. 그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14,250까지도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미국의 만기주죠. 만기 전주까지 상승하면 만기주에는 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영국 차트 모습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국면에 있지만 반등이 들어와서 다시 양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장입니다. 국내 차트를 보시면 장대 음봉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다음에 어저께 여기서 이제 아래골이 생기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여기서 올라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추경의 힘이 있는지 보스턴에서의 문제가 더 영향이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반등에 성공한다 그러면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은 멈췄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